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다음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죠. 지난주 정말 충격적인 탄핵 선고를 받아들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며칠 동안 사실은 좀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재명에게 이 나라를 강탈당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다시 기운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굉장히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어차피 뭐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게 꼭 그렇게 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들이 머릿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시선은 소위 얘기하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택도 없는 소리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게 뭐 꼭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지만 국제 환경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이제 관세를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서는 정말 비상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인지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얘기하는 과거를 보고 하는 선거가 아니고 미래 이 대한민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 대한민국을 어떤 정치 세력에게 맡겨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형이 아무리 기울어져 있어도 뭐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역시 저는 51대 49의 싸움이다. 양보해서 52대 48의 싸움이다. 정도로 저는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전략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탄핵 국면이긴 합니다만 저희나 저희 지지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결코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가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제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지형이라는 것이 대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40, 중도 20, 진보 40, 뭐 이 정도로 보는데 실제로 이념적 성향을 보면 보수가 진보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4대 2대 4를 기본으로 깔고 그 중간에 있는 20을 어디로 흡수하느냐 이것이 이제 승패의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이 중간에 20은 사실 민주당 쪽에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직전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뭐 탄핵 찬성 탄핵 반대가 대개 6.5 대 3.5 또는 뭐 6대 4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대개 중도층이 대부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느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 탄핵의 강은 건넜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양자 대결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45 전후 그리고 우리 당 후보들이 많이 나와도 뭐 25%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당 후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분산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후보가 결정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3주쯤 뒤가 되면 이 구도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오는 숫자를 보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령별 구도를 보면 지금 선거 투표 성향이 크게 나뉘는 것이 40, 50대하고 60, 70대 아니겠습니까? 40, 50대는 대개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고 60, 70대는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두 숫자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중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20, 30대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인데 과거의 경우 특히 지난 총선 같은 경우를 보면 20, 3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총선에 졌습니다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 30대가 첫 번째는 남녀로 갈라져서 남자는 저희 국민의힘 보수층 그리고 여성은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 탄핵 과정에서 새로운 많은 20대들이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스테레오타입으로 생각하던 20, 30대와는 많이 달라졌다. 그래서 20, 30대들도 나의 삶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것이다. 과연 이재명 대표가 하듯이 기본소득하고 국민 1인당 20만 원, 30만 원씩 나눠주면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20, 30대들이 절대로 민주당의 기대처럼 투표 성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0, 50대를 한 축으로 보고 60, 70대 이상을 한 축으로 보면 20, 30대들의 표심이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지금 나오는 20, 30대들의 그 성향을 보면 무당층이 50%를 되게 넘깁니다. 아직도 말하자면 어느 쪽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우리 20, 30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인지 이거를 잘 보여준다면 저는 20, 30대 충분히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 2017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대선에서도 사실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했죠.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합한 득표수보다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합쳤다면 이길 수 있었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그 호남의 이탈이 상당히 컸었다. 물론 안철수 후보라는 당시에 호남에 기반을 둔 후보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호남의 이탈이 저는 이번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에 가보면 이재명 대표 좋다는 분이 총선보다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도 하듯이 8, 90%의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도 이번 선거에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더 잘 챙겨줄 것인가? 누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후보인가를 뽑는 선거입니다. 물론 계엄이 잘못됐고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이 나라가 더 발전할 것인가? 이 나라가 더 번영할 것인가?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인가? 내 삶이 나아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선거고 두 번째는 이념적으로 아주 팽팽하게 나눠져 있는 양진영이 결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저도 오늘부터 열심히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